안녕하세요. 네, 제23차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10년 1월 이래 최하 5,000명입니다. 실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 일자리 대참사라는 한탄과 하소연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의 경제 성적입니다. 참으로 통탄하기 안쓰럽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쏟겠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늘어날 60조 원의 세수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부수하고 오직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한 개당 무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부 일자리 셋중 둘은 1년 이내에 그만두고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취업자 38%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참모,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 경제참모진부터 전면 교체하십시오. 청와대 참모는 비서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전면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넘게 경제 현재의 장관들을 평가해서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경제참모의 전면 교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구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합니다. 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최입의 정책위 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왜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결정, 자사고 등록부 폐지 방침 결정,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강행 등, 그리고 대입 제도를 두고서 하청의 대하청,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뜻깊은 사례였다 하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차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학부모는 김 장관과 교육부에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겠습니다. 김 장관은 더 이상 학생들과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그 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 및 학부모와 일선 현장을 불러 대통령과 김 장관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전교조차 표를 내두는 김 장관을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바른미래당이 직접 나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최소한 3명의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그 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먼저 국방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처 업무 능력 부족, 또 상임위에서 예하 부대장과 어이없는 진실 공방을 벌였던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질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송 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는 듯 했지만 이번 달 초 청와대의 기무사 해편 발표 이후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되는 듯이 보여집니다. 전국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송 장관의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부적절 인사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거듭되는 성군기 관련한 문제 발언 역시 남녀평등의 군 문화를 만드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보인 예하 부대장과 이 꼴사나운 모습은 장관의 부처 장악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한 여러 입법을 원활하게 국회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방장관이 필요합니다. 송 장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결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올 결산국회를 특활비 결산과 고용쇼크 결산으로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국회 특활비가 사실상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내겠습니다. 또 고용 쇼크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만 18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2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했던 일자리 정책가 효과가 발휘하고 있는지 일자리 예산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여 만에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대다수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참석자들의 건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들의 오랜 바람이 지속적으로 또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과의 인도적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회입니다. 앞서 비대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고용동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를 그쳤습니다.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입니다. 실업자 역시 7개월 연속 100만 명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 지시로 하였는데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또한 1사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득 증가는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하위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췄는데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7%로 더 낮추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유가 인상,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악재가 눈앞에 있습니다. 각계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 나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고용 쇼크, 경제 지표 악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공정 경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단기적인 효과에 기대하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세금 주도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경제 정책의 총체적인 낭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경제 라인에 대한 교체를 촉구합니다. 특히 고용정책을 총괄하면서 노사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부족한 준비로 논란을 자초하고 또 정부 내 엇박자를 냈던 또한 고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촉구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이번 고용 쇼크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노동고용부 장관에 대한 교체는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너무 앞질러간 소득주도 성장은 멈추고 훼손된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이고 공정경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에 걸맞는 내각 구성을 다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동향 통계 수치가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어서 김동철 위원장님 또 제2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붕괴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40대는 일자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감소하고 반도체마저 위기라는 관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에서 중심을 잡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 와중에 자존질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히 열린 회의여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결국 쇼에 가까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개선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집권 여당의 한 유력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져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전 정권으로 책임 떠넘기에 급급합니다. 모든 것이 전 정권의 책임이라면 대체 지금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제가 통계 수치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무 지표에 선항하며 움직이는 경제 심리 지수도 7월 5.1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기 호황과 정반대로 경제 주세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마저도 전 정권의 탓이란 말입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자존심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환상과 희망만으로 경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회생 불가의 지경까지 몰고 가지 않기를 문재인 정부는 빨리 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령탑 교체 및 정책 수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지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 바른정당 당직자들이 당 지도부의 비민주적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거 퇴직을 결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퇴직 신청을 한 것도 아닌 바른정당 출신의 절반가량 당직자들이 퇴직 신청을 한 것은 그간 당의 운영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바른정당 당직자들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당 재정에 여력이 있음에도 50% 이상의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간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구바른정당 출신들이 남은 21명 사무처 동지들에 대해 더 이상 희생의 칼날을 들이대지 말라며 자진 사퇴라는 정말 큰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무리한 구조 조정은 당의 화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또 유능한 당직자들의 대량 유출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큰 자산을 잃는 것입니다. 당의 사정상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통감을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 책임의 우선순위,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공당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위원회는 당직자들의 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과정을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자유롭지 못한 인사위원회 구성 교체는 물론 상생과 조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머리를 함께 맞대는 것이 지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또 국민들의 통곡의 소리가 진정 안 들린단 말입니다. 청와대는 귀가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눈이 있다면 현장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입이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허황된 소득주도 성장론이 국민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IMF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서 IMF 세대라 불리는 40대가
20년 만에 소득주도 성장 쇼크, 최저임금 인상 쇼크의 직격탄을 또다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투기지역 확대, 대출 규제, 보유세 증세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안 되고 실업은 늘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고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문제들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더 이상 과거 정권 탓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사태가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당장 폐기하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진정한 협치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엊그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특검을 향해 정치 편파 특검이라고 폄하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에 닥쳐온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선임한 특검의 수사 의지를 법원이 꺾어버렸는지 의문이다. 1917년 7월 22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목을 꼿꼿이 세웠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 2017년 7월 22일 같은 날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십자포화로 쏟아낸 논평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마쳐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가 수사 여부 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특검팀의 추가 수사 요청 시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수사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편할 대로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규탄하면서 각성하여 자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